내년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울 것이다. 집값이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와, 여러분 요즘에 날씨도 춥고요. 그리고 2022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새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023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요, 연말에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새해 전망이죠. 부동산 시장이 내년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그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100% 쪽집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정말 낙폭이 심할 정도로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멈추면 하반기에는 약간 보합세 내지는 약간 하락폭이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L자형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상황으로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전셋값, 그리고 미분양인데요. 이 3가지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요. 왜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금리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공격적으로 하반기에 계속해서 빅스텝을 이어가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여파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볼 때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25%입니다. 자, 올해 2022년에는 금통위의 회의가 끝이 났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올해 최종금리는 3.25%가 됐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7월, 8월,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빅스텝을 이어가면서 갑자기 0% 혹은 1%대의 금리를 이어가다가 지금 3%라는 아주 놀라운 금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올린 이유는 하나죠. 왜냐?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금리가 높아요. 지금 4.5%가 됐고요. 올해 금리가.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점에 3월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수직으로 꺾이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죠?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초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고요. 최종금리를 말하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가가 2%라는 그 정도 수준의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 주가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면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멈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식시장과 또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 여기다가 찬물을 탁 끼얹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 때문이잖아요. 이 정도 상식은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 물가가 잡히긴 했지만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계를 쭉 봤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6%, 7%가 계속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4월부터는 8%대를 유지하고 있었네요. 계속 하다가 7월 달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9%라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11월 달에 조금 주춤한 7%를 찍었죠. 7.7%가 됐는데요. 그런데 파월이 2%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물가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요소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들이 다 돈이 회수가 돼서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저희가 이것들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우리의 물가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건 이제 미국이 됐어요. 저는 요즘에 미국에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보통 우리나라 요소에 의해서 올렸지 이렇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미국의 금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전체 자산시장을 지금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금리를 따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직격탄을 미쳤어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었다. 침체가 갑자기 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집값의 낙폭도 그만큼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분간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결정이 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을 했는데 더 떨어지겠어? 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지만요. 지금 금리로 인해서 소비 심리 지수가 진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도 집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심리가 강력하게 얼어붙으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내년에도 역시 금리 인상은 압도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전셋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와, 진짜 올해 전셋값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 물량이 시중에 남아 돌고 있고요. 지금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노도강 아니면 경기권뿐만이 아니라요. 이 중심에 있는 강남 3구 그리고 강남구 역시 억 단위로 전셋값이 추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점, 전셋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서 머리를 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셋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전셋값이 급락했던 것도 금리 인상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월세보다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선호했었는데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니 월세로 이동하자라고 해서 세입자들이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졌고 그러면서 전세를 기피하면서 전세값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특이한 점은
전세값하고 매매 가격이 우리나라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매매 가격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격이 받쳐줄 때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매매 가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세값이 하방 압력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값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아주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매매 가격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자료를 봤더니요. 낙폭이 이렇게 별로 크지 않았던 우리나라 집값이요. 지금 보면은 2021년, 그 다음에 18%로 연간 엄청나게 오르다가 갑자기 이 단기간 동안에 1년 되는 기간 동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많이 추락을 했는데요. 여기 고점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이 기간이 바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집값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전세값도 같이 빠졌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강남권 전세값도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한 두세 달 사이에 아래로 쭉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기준으로 봐도 변동률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낙폭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직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12월 달에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실거래가를 조회해보고 왔었는데 집주인들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전셋값이 너무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역전세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주인들이 지금 막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오히려 보증금을 내주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전셋값하고 매매 가격이 동반 추락하게 되면요,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전셋값이 여기에 받쳐주지 않으니까 낙폭을 더 크게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입주 물량이라던가 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전세 물량이 거기서 또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 다 들어가서 살지 않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놓는데 그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세 번째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미분양 물량입니다. 지금 보통 매매, 전세,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모두 안 좋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바로 청약, 분양시장인데요. 분양시장 분위기도 급격하게 식었습니다. 여러분, 둔촌주공 사태 보셨죠? 둔촌주공이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거라고 모두 예상을 했지만 그걸 깨고 지금 굉장히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뭐 미계약이 나오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여러분,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렵고 중도금 대출 못 받은 사람들은 미계약이 나올 수 있고요. 둔촌주공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사지 않으면 바로 미분양이 되죠. 미분양 물량이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아세요?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사에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을 하게 되죠. 아파트가 짓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청약을 받아서 돈을 받게 되죠.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방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아파트를 하는데
근데 한 곳에서 이게 미분양이 돼서 다 팔리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 건설 비용이라던가 대출이자 이런 게 껴있죠. 그런데 계약금조차 못 받으면 여기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빨리 이 사업을 털고 완판이 돼야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옮겨가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 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대출 이자는 급증하죠. 그리고 건설 공사비도 증가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럼 중소형 건설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부도가 이미 난 데도 있고요. 부도가 나기 직전 대출 이자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PF 대출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자금난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을 제대로 못해서 수익성에 직격탄을 받게 되고요. 그럼 줄도산으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건설 경기, 나아가서 국내 경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지금 추이를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때 정점을 찍고요. 다시 쭉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 20년, 21년 이럴 때는 부동산 호황기였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쭉 줄어들다가 다시요 올해 들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4만 7천 가구 정도가 지금 미분양이 전국에서 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는 단지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의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자들이 이거를 다 청약을 통해서 해소하지 못하면 미분양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약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분양 물량이 내년에 예정된 게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높으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고 청약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울, 강남 4구, 강남권 안에서조차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께서는 신중하게 청약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미분양이 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걸 살 게 아니라 나중에 입주 시점에 가서 분양권을 구매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전세가, 매매 가격, 금리 인상, 또 미국의 지표들, 경제 상황, 그리고 분양시장,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호재들이 거의 없어요. 내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악재들과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울 것이다. 집값이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집값을 저점을 잡아서 사겠다는 분들, 또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사겠다는 분들 계시죠. 내년을 조금 두고 보고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집을 고를 수 있는 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지금 아파트 매물도 많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의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더 저점이 됐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면 하반기쯤에는 낙폭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반등이 엄청 심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반기쯤에는 일부 보합세 정도를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본인의 자금 여력과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소득, 그리고 본인이 위치한 집의 위치, 전셋값,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내 집 마련 계획,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재테크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화이팅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봄이냐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